예, 디지털 변환 특성입니다. 디지털 변환 특성의 그냥 핵심은 좀 더 좋은 음질. 한마디로 디지털로 변환을 할 때 좋은 음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주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특성. 어쨌건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이전에 제가 이제 AD 컨버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어쨌건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변환을 할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딱 간단한 거예요. 그 비트 뭐냐 헤르츠 있잖아. 헤르츠는 뭐냐? 이걸 얼마나 잘게 자를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음향 말고 영상에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거는 다 적용되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얼마나 잘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품질이 그 뭐랄까 자연스러울까 이런 거죠. TV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HDTV 뭐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4K 아니면 이제 8K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찌됐건 고화질이 될수록 그 화질 선명도가 좋은 것처럼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잘게 자를수록 음향이 좀 더 약간 그 고음질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들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약간 좀 옛날에는 막 디지털이면 약간 좀 딱딱한 소리, 막 차가운 소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디지털 아날로그를 뭐 딱히 구별을 안 하듯이 한마디로 고품질의 그 음향 신호를 음향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약간 좀 그 팁보다는 약간 의견인 게 가끔 이렇게 지표상으로 4K, 8K 하게 되면 당연히 8K가 그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브랜드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LG급의 4K랑 중국산의 8K랑은 품질이 틀린 거죠. 당연히 8K가 그 화질은 더 좋아야 되지만 약간 대기업에서 만든 그 안정된 약간 좀 제품을 쓰는 LG가 더 화질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음향 장비 같은 경우 가끔 가다가 그 스펙을 보고 장비를 파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비싼 스피커를 쓰고 브랜드 스피커를 쓰는 장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느 퀄리티 문제인 거죠. 이거는 스펙에 따르지 않은 퀄리티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같은 경우 가끔 뻥 스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미 막 스펙 같은 건 되게 화려해. 근데 실상 해보면은 뭐 음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엔지니어는 귀로 판단해야 된다. 스펙은 단지 참고사항만 하고 결론적으로 판단은 엔지니어 귀를 통해 가지고 제품 선택이나 이런 것에는 귀를 의지해라. 그래서 오랜 경험이 필요한 엔지니어들 중에 오랜 경험이 있으면 사실은 제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스펙은 참고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음질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스펙은 참고해라. 어쨌건 높을수록 동일한 브랜드에서는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음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랑 헤르츠가 있을 때 헤르츠는 말 그대로 얼마나 잘게 자르느냐예요. 그렇다면 비트는 뭐냐? dB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이 범위가 높으냐죠. 그래서 이제 뭐 저음질 같은 경우는 뭐 8비트 이렇게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16비트 이상을 쓰죠. 근데 16비트라고 하더라도 100dB 정도, 98dB 정도 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음질이라고 하면은 24비트를 씁니다. 그래서 뭐 32비트 이상은 사실 좀 오바긴 하고 어찌됐건 근데 어찌됐건 생각을 해보면 32비트 이상 됐을 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어떤 게 문제였냐? 지금은 이제 또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좀 이거 초창기 시절에는 어찌됐건 이것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송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송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면은 그 딜레이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트랙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약간 이슈가 되는데 요즘은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24비트까지는 그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헤르츠는 얼마나 잘게 자르느냐, 비트는 얼마나 그 범위가 한마디로 그 음악 뭐냐 그 레이턴시가 높으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몇 dB까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하면 몇 dB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리지널 오디오 살짝 밀렸네. 네. 오리지널 오디오가 맨 위에 거라고 했을 때 24비트로 했을 때랑 16비트로 했을 때랑 MP3로 했을 때랑은 음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비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인가예요. 그러니까 TV 모니터도 FHD 영상이랑 4K 영상이랑 분명히 화질 차이가 틀린데 두 가지인 거죠. 얼핏 보면은 4K랑 그냥 FHD랑 둘 다 선명하기 때문에 옛날에 브라운관에 비해서는 그냥 두 개 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건 뭐냐면 송출되는 영상은 4K인데 모니터가 FHD면은 어쨌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도 추후에 음향 장비할 때 음질은 좋은데 그걸 받아들여서 송출할 수 있는 콘솔이나 스피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요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어찌됐건 요즘 이제 24비트 이상의 고음질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소리,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리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실 기술은 발전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것도 약간 좀 이게 지금 나갈 때 잘려서 나가나 안 잘려나, 제 화면 모니터 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또 안 잘리는 것 같긴 하네요. 네. 16비트랑 24비트랑 그리고 44K랑 96K랑 한마디로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44.1과 48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16비트에서 이렇게 하면 뭐 전화음질, 한마디 음질이 낮을수록 전화음질에서 이제 비트가 높을수록 고음질 나오는데, 자, 여기서 왜 16비트랑 24비트는 dB 한마디로 소리 받을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기 편한데, 왜 44.1인가 라고 한다면은 이거예요. 저희의 가청 주파수 있잖아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지 않습니까? 20kHz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저기 나오는 나인퀴스트 이론이랑 에일리어싱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나인퀴스트 이론인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할 때, 아니 어쨌건 디지털 신호가 디지털로 전송을 할 때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가끔 오류나 아니면은 정기적인 충격이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가 오류가 날 걸 대비를 해가지고 검증하는 약간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8비트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 거는 검증용 비트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어찌됐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때 어찌됐건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자, 저의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이기 때문에 2만 헤르츠까지의 범위가 나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2만 헤르츠로 딱 자르니까 약간 변화를 해보니까 약간 여기 소리가 약간 잘리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 구분하지 않을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보니까 가청 주파수는 2만까지인데 2만 2천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2만 2천까지 해야지 사람이 듣기에 약간 또 소리가 잘리는 듯한 느낌이 안 들더라. 이게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2,000Hz 범위를 잡았는데, 나인캐스트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디지털 할 때 보니까 최대 가청 주파수에서 2배 이상을 해야지 파일에 오류가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듣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 2배 이상의 주파수 대역으로 디지털 변환을 해야지만 한마디로 오류가 안 생기더라. 만약에 2배 이하로 되었을 때 에일리어싱이 발생이 돼서 소리에 변형이 생기더라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된 거예요. 여기에 원인을 깊게 파고 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청 주파수는 2만까지인데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2만 2천까지 해야지 어쨌건 소리가 안 깨지더라. 그리고 이거를 디지털로 하면서 보니까 기술 중에 듣고자 하는 주파수의 2배 이하로 하게 되었을 때 에일리어싱이라는 것들이 발생이 돼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소리가 변환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22,000이니까 44,000 이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더라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품질의 음질은 44 이상이 돼야 된다는 약간 그 엔지니어들의 결론이 나온 거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 어쨌건 그 신호를 그 대륙간으로 넘기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이때 당시에 TV 모니터 주사율 때문에 이건 각 나라마다 그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보면은 220V, 60Hz 뭐 이런 건데 각 나라마다 어디는 50Hz고 막 그래요. 이거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디는 110V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 전송하는 TV 주파수 대역대가 틀려요. 어떤 지역은 50Hz로 하고 어떤 지역은 60Hz로 하는데 어쨌건 영상을 찍을 때 50Hz도 수용하고 60Hz도 수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긴 거죠. 디지털 전송을 할 때. 그때 그냥 계산을 했을 때 이거 여기 뭐 타이나 뭐 2분의 1 해가지고 하니까 50Hz랑 60Hz랑 비교교 분석을 했을 때 둘 다 한마디로 이제 교집합이 아니죠. 둘 다 깨지지 않는 주파수를 할게요. 둘 다 적용이 되는 게 44.1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디오 주파수, 고음질 주파수를 44.1로 해가지고 CD 주파수가 44.1이 된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일단은 고품 44.1 이하여도 상관없어요. 다만 소리는 전송이 되는데 고음질이 아니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20인데 22까지 해야지 소리가 디지털 전환을 했을 때 소리가 안정적이더라. 근데 여기서 나인 퀘스트 이론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2배 이상 해야지 에일리어싱이 발생이 안 돼서 소리가 안정되게 디지털 변환이 되더라. 근데 그 와중에 TV 모니터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파를 그러니까 왜냐면 소리만 라디오가 아니라 이제 방송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50Hz랑 60Hz랑 그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가 44.1이더라. 이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44.1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44.1이 되는 거죠. 이거 44.1이 생겼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44.1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44kHz 이런 용어들 쓰는 이유가 그 22Hz 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디오만 봤을 때는 요건데 그 비디오랑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44.1이 된 거다. 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술 발전을 하다 보니까 44.1의 2배면은 또 음질이 더 좋지 않아? 그렇죠? 좀 더 세밀하게 갈수록 음질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44.1에 또 2배를 하다 보니까 88.1이 돼버리니 88.2가 되니까 요게 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그냥 깔끔하게 48Hz로 갑시다 라는 파가 나오는 거죠. 이 디지털 쪽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거는 옛날 비디오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은 IBM이랑 맥도 그렇잖아요. 호환이 안 되잖아요. 디지털은 다 호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은 핸드폰 충전기로 C타입이 있고 라이트닝이 있고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C타입을 통일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각자 만들고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도 마찬가지. 이게 향후 이제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48로 가자라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전에는 44.1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파일들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는. 근데 새로 만드는 거는 48로 했어요. 자, 요때 요게 뭐가 문제냐? 그냥 48로 된 거 장비에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송출되는 거는 44.1인데 받는 거는 48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자 8명이서 항상 8명이 있는 그룹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서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헛에서 피자 주문을 하니까 항상 8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서 8조각이 나오니까 항상 하나씩 먹어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도미노에서 피자를 시켰더니만 도미노 피자는 6조각으로 날라지는 거죠. 전체 피자의 크기는 똑같은데 8명이 있는데 피자가 왔는데 6조각이에요. 그러면
6명이 가져갔는데 두 조각이 부족한 거죠. 그럼 두 조각이 부족한 두 사람은 내 거는 이러면서 그 아다리가 안 맞으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터가 발생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그 헤르츠 같은 경우는 잘게 쪼개놓은 거지 않습니까? 쪼개놓은 건데 44.1 파일로 쪼개놓은 거를 디지털로 전송을 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아날로그는 그게 무시가 돼서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게 무시가 되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런 잘라진 파일들이 오다 보니까 44.1로 왔는데 받는 게 48이거나 48로 보냈는데 44.1이게 되면 아다리가 약간 표현 아다리가 안 맞으면서 소리가 틱틱틱 튀기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디지털 콘솔이랑 이제 디지털 장비랑 특히 이제 보통 컴퓨터랑 저 같은 경우 컴퓨터랑 디지털 장비랑 USB로 연결을 했을 때 컴퓨터에서 나 아니면은 디지털 콘솔을 보시게 되면 설정할 때 44.1로 할 건지 48로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맞춰야 됩니다. 컴퓨터가 44.1로 되어 있다. 그러면 디지털 44.1로 맞춰야 돼요. 근데 권장하는 거는 이거 컴퓨터 설정 들어가가지고 이게 컴퓨터를 48로 맞출 수가 있으시면 디지털 콘솔 48로 맞춰가지고 그냥 그 싱크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보면 디지털 장비 간에 디지털 신호를 연결을 할 때 하나가 44.1이고 하나가 48 이런 식으로 이 헤르츠가 안 맞게 되면은 그 지터가 발생이 돼가지고 소리가 띡띡띡띡 거리는 이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엔지니어들 뭐 초보방 이런 데 가면은 가끔 발생되는 이슈예요. 녹음을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틱틱틱틱 튀어요라고 하면은 컴퓨터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리 설정을 44.1, 44.8, 48 이걸로 맞춰가지고 두 개를 맞춰보세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가 그거죠. 요즘 이제 고음질 가게 되면은 192Hz까지 나오죠. 96kHz. 새로 나오는 좋은 콘솔들은 이거 48K 아니면 96K 여기에 따라서 음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어쨌건 오버 기본적으로는 48만 하더라도 사람이 듣기에는 고음질인데 좀 더 좋게 가면은 오버하게 되면은 음질이 나쁠 일 없다. 저희가 사람이 인식을 할 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K면 사실은 실제랑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8K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사람이 인식하는 거 이상으로 갔을 때는 나쁠 건 없다. 오히려 화질은 더 좋아지는 것처럼 음질도 어찌됐건 나빠지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이제 레이턴시. 레이턴시가 뭐냐면 소리 전송을 할 때 어쨌건 이 신호가 컴퓨터로 들어갔다가 아니면 디지털 콘솔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전산이 아까 얘기했지만 24비트였으면 괜찮은데 막 128비트로 해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그냥 범위를 넓혀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게 됐는데 전송 속도가 안 떨어지게 되면은 소리가 약간 딜레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음향 딜레이는 사실 요즘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작업을 할 때는 신호가 컴퓨터로 와가지고 인터페이스를 거쳐가지고 다시 변환해가지고 다시 전송을 할 때 약간의 레이턴시 지연이 생겼는데 음향은 요즘은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영상이 이런 경우가 있죠. 특히 교회 같은 데나 아니면 공연할 때 행사할 때 보면은 뒤에 LED 같은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찍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손짓이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뒤에 있는 LED는 살짝 반응이 0.01초, 0.02초 정도 약간 반응이 늦게 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실시간보다 약간 느려지는 현상이 레이턴시다. 근데 요것도 이제 음질도 이제 고음질로 하고 트랙도 예를 들어서 막 64트랙 이상 트랙 수 많아지게 되면은 디지털 전송 속도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발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OBS나 이런 걸 할 때 소리가 왠지 늦게 발생이 된다.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로 영상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오디오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어찌됐건 이 디지털 변환 특성은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변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딱 그거죠. 비트는 dB 소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고 헤르츠는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 그리고 44.1, 448K가 44.1
K헤르츠가 발생된 이유와 요게 이제 48Hz랑 했을 때 지터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싱크를 맞춰줘야 된다. 요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요 비트나 헤르츠가 좀 더 세밀해질수록 음질은 좋아진다. 여기 필터도 관련된 게 있는데 한마디 스무딩 필터 이런 것도 말 그대로 소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소리를 좀 더 매끄럽게 디지털화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매끄럽게 디지털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1, 44.1, 48 요 변환 과정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래요.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갈수록 잠기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약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이제 찍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영상에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찍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렇다 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